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2.84포인트, 1.16% 상승한 1988.53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0% 오른 629.3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일정을 잡는 데 실패했고 또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반짝반짝하면서 마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 미국과 중국이 완벽한 타결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스몰 딜에는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온 데다가 또 유럽 중앙은행이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장 막판에는 홍콩 정부가 송환법을 철회할 예정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바로 내일 새벽이죠. 현지 시간으로 4일 오전 8시 30분에 미국 상무부가 최신 이 무역 수지를 발표를 하고요. 또 이어서는 오후 2시쯤 미국 연준이 베이지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미국 연준이 재차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까지는 한 2주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이 보고서의 통화 정책과 함께 경제 상황에 대한 단서가 담길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계속해서 이 이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셔야겠죠? 히든스탁 전문가들의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과 전략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들과 더욱더 아주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꼭 체험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암행어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은 저랑 이제 정이 많이 들었는데 암행어사 전문가님은 저랑 오고 가면서 인사만 했던 아주 대면대면한 사이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 이번 시즌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각오 한마디 인사 말씀도 부탁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아마 우리 MTN을 좀 이제 고정적으로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제 얼굴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시청자분들이 아마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히든스탁 출연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1년 전부터 계속 히든스탁에 한번 출연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기회가 돼가지고 상당히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종목 매수 스타일이 좀 이제 단기적이고 좀 자극적인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제 종목이 좀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오래 기다리는 싱거운 종목들 안 좋아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자극적인 매매 원하신다. 그러면 이 히든스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한번 받아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극적인 종목을 추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 코스피요. 오늘 상승하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 수급이 조금 그래요. 네네. 기관이 5천억 가까이 매수를 해줬고 외국인들이 또 3,500억 가까이 또 빠져나갔는데 또 선물 시장 보면 또 외국인들 들어오는 모습이어서 어떻게 될지 좀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저도 오늘 좀 이제 증시가 많이 빠질 줄 알았습니다. 일단 미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기관들이 좀 이제 그거를 좀 받쳐주면서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반도체 대형주들 위주로 상승세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있으면 이제 연준에서 베이지북을 발표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미국 금리의 이 방향성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투자자들이 예측하기로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좀 크게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오늘의 증시가 좀 이제 상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더불어 가지고 지금 외환 시장 좀 봐야 되는데 자, 환율 차트를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의 흐름이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해요. 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1220원 구간을 좀 이제 찍어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자
드디어 이제 1,210원을 좀 이제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의 추세가 계속 빠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 증시도 좀 이제 반등해주지 않을까. 결국에 환율이 좀 빠져줘야 외국인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오늘자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긴 했지만 기관들이 받쳐줬기 때문에 다시금 외국인들이 좀 이제 매수해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스피 차트를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추세를 계속 들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몇 거래일 연속적으로 추세를 들어올려주고 있냐면 8월 26일자부터 지금까지 저점을 계속 들어올려주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매도 심리보다는 매수 심리가 좀 이제 좋다.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상승 이후에 좀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좀 낙수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추석 전후로 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투자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히든스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종목 받아가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이요. 그래도 외국인들 좀 들어왔고 기간은 좀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더욱더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630선 이제 내일이면 갈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데 잘 갈까요? 일단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인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 항상 얘기합니다. 시불가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지나간 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종목이 항상 올라가는 것만 지켜보고 시장이 저점 찍고 반등 나오는 것만 지켜본다 한다면은 그때는 돌아오지 않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저희가 저점이었지. 저기서 적었으면은 뭐 우리 한 몇 프로 봤을 텐데 한 30% 40% 먹었을 텐데 이런 고민들을 하면은 의미가 없다. 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 러시아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그 국제회의에서 원래 뭐 하기로 했냐면은 러시아랑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랑 북한이랑 이 세 나라가 같이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돌연 안 하겠다. 우리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 회의가 깨졌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들. 아니 그래도 북미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동방경제 포럼이 깨지면서 또 불확실성이 강해지고 있고요. 그다음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실제 이 아베 총리한테 우리 지소미아랑 그리고 아시겠지만 화이트국 제외랑 바꾸자. 너네가 화이트국 제외 포기하면은 우리도 지소미아 계속 하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아시겠지 아베 총리가 또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좋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 뭔 소리냐? 지금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고 지수가 솔직히 올라가긴 한다지만 사실상 지속적인 우상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뭐예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정답이다 말씀드리겠거든요. 실제 지금 중국 청두입니다. 거기에 5G 스마트 시티를 화웨이가 만들어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지금 발전을 만들고 있는 게 5G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지금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이 5G 관련주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 관련 조언을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평화산업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5.82% 상승하면서 1,545원까지 올라섰고요. 장중한 때는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면서 1,795원까지 찍고 오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이요,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상한가에 안착을 한 이후부터는 굉장히 큰 흐름을 보여주면서 변동폭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평화산업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좀 이제 대세적인 종목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바닥권에서 좀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그래야 우리가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상 지금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래 기다려가지고 뭐 50% 60% 먹자 이런 매매보다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좀 이제 10% 20% 당겨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재료가 좀 있는 종목이에요. 일단 대기업과 손을 잡고 이제 에어스프링 관련해서 자동차용 에어스프링이죠. 뭐 흔히 얘기해서 쇼바라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상한가에 갈 만한 재료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상한가 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자면요. 이게 바닥을 찍고 재료가 터진 종목들, 즉 약간의 재료라도 일단은 재료가 터진 종목들이 좀 이제 이슈를 받고, 그리고 이 평화산업이라는 종목은
일단 자동차 관련주이면서 또 이 수소차 관련된 또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이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라 해가지고 계속 이 수소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시장에서 별로 반응 못했습니다. 근데 다시금 그런 것들이 좀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좀 반등을 했는데,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의 특징적인 것을 보면 바닥권, 특히 이번 연도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상한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옆으로 수평 이동하는 중에 거래량을 좀 이제 보셔야 되는데, 거래량이 줄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캔들이 커졌다 작아지는 자리, 이런 자리가 바로 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잡힙니다. 왜냐? 증시가 따라 올라오면서 약간의 재료만으로도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이 계속 보인단 말이죠. 평화산업이 그 예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늘자 또 급등했습니다. 근데 급등해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했어요. 근데 이게 고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월봉의 상황이나 주봉의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저점의 흐름을 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평화산업을 좀 강조드린 것은 수소차 관련된 얘기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기업의 재료가 좀 나온 종목들, 특히 대기업과 좀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평화산업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엔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머큐리 가지고 오셨습니다. 머큐리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굉장히 핫한 종목으로 떠올랐는데요. 12,050원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별 시세 보면은요, 사실은 5G 종목들 굉장히 좋게 가고 있었지만 이 종목은 그렇게 막 큰 상승세를 보여주진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상한가에 쭉쭉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5G 종목들 굉장히 잘 갔고요. 시장에서는 OG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5G 좋은 것 같은데 머큐리 진단 좀 해주세요. 네, 머큐리 같은 경우는 오늘자에 상한가를 갔죠. 네, 중요한 거는 뭐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뭐 지금 앵커님은 아니시지만 5G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르스 많습니다. 전문가님도 아니시잖아요. 네, 저도 아니지만 5G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500만이라는 사람이 2020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2019년도 말이 되면은 쓸 것이다라는 전망이 발표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5G를 많이 쓰면은 그만큼 많이 신호가 잡혀야 돼요. 쓰는 만큼 어딜 가도 잘 안 잡혀. 뭐 잠깐 잡히다가 또 어디가 안 잡혀. 그런 문제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G 기지국을 세우고요. 그 기지국에서 그 기지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더 구석구석 보낼 수 있는 중계기를 세우고요. 중계기를 세운 다음에 그 5G가 집집마다 집 어디에서도 잡힐 수 있게 유무선 공유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좁게 구석구석 들어가는 게 5G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당장은 완성이 안 됐습니다. 2019년 말이 됐을 때 80% 이상 완성이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 지금부터 설치해야 되고요. 지금부터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5G로 바꿔보신 분들, 집에 인터넷 속도라든가 이 5G 인터넷 뭐 모뎀이라든가 바꿔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유무선 공유기가요, 기존의 4G와 5G는 완전히 다르답니다. 완전히 이미지가 다릅니다. 이 기계를 교체해야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쓴다고 했을 때 대부분 LG, 뭐 SK, KT 다 TV 보지 않겠습니까? 인터넷 쓰지 않겠어요? 그럼 그 기업들이 쓰고 있는 유무선 공유기가 누구 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아시겠지만 머큐리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무선 공유기를 개발하고 만드는 기업이 머큐리고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오늘자에서 보시면은 단 하루 만에 상한가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상한가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뭐 급격하게 올라간 거 아니냐 볼 수 있겠지만 급격한 게 아니에요. 왜? 지금 5G는 엄청나게 급격한 속도다. 왜? 전 세계가 2019년 전망이 몇 만이라 했죠? 1000만이고요. 근데 대한민국 전망이 500만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절반을 대한민국이 지금 독점하고 있더라도 이사가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5G 관련주는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들, 바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단기간에 20%든 30%든 더 크게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 급등하지 않은, 아직 최저점이 있는 오늘 5 종목 가져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종목이 내일 당장 급등이 나올지 하나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오픈 베이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어제 히든 종목으로 오늘이 매수일이었고요. 목표가 2,900원을 설정해 주셨는데 하루 만에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무려 2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은요. 오늘 15.99% 급등을 하면서 3,12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장중 한때는 3,270원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무려 일경 4,500조 가치의 5G 시스템 독점 수혜주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정부 정책 수혜주로 또 엮인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5G 자체가 정부 정책이 엮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이 5G의 중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클라우드라고 했습니다. 왜? 5G 핵심은 초저지연수가 초연결성이죠. 그러니까 빠르게 지연 없이 많은 것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고 서로 간에 소통이 되는 건데 이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을 할 때 이 정보를 어디다 저장합니까? 그거를 바로 클라우드 시스템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고 그 클라우드에서 가져오고 클라우드에 넣어놓고 하는 속도 또한 5G로 빨라지는 거고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AI 기술 안에서도 인공지능 직접 딥러닝이라고 하죠. 직접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분석하고 좀 더 이 실제 시스템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정보 처리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 정보가 더 어디로 간다? 클라우드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4차 산업 시대에 5G 사회에서 클라우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이 시스템이고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종목 중 하나가 오픈베이스라 말씀드렸고요. 그 오늘자에서 하루 만에죠. 대략 21%가량의 상승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좀 상한가를 못 간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베이스는 상한가 오늘 보낸다고 했지만 못 보냈어요. 그러면은 이 21%도 작은 수익은 아니지만 이 21%를 넘어서 충분히 상한가에 달성할 수 있으면 단 하루 만에 그런 클라우드 관련주 한 개 더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오픈베이스 21% 후속으로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달성할 수 있을까? 어떤 5G 관련주가 최저점에서 출발을 할까? 하나하나 어떤 종목이 쭉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 오픈베이스로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1월 1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가 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뭔가 핵심 대기업과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너무 처음부터 둥글둥글한 것 같은데 네. 설명 좀 잘해주세요. 사실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제 중소기업들은 어디서 이렇게 매출을 좀 이제 뽑아올 수 있냐면 이제 대기업과 이제 연관이 돼가지고 대기업과 협력을 하면서 이제 대규모의 성장을 좀 이제 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보면 아마 제일 강력한 것이 대기업과 엮이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아남전자라는 종목이 이제 삼성과 하만 관련된 이슈로 단기간에 300% 급등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기업이죠. 아마존과 엮이면서 한 200%, 300%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제 바닥권에서 크게 올라오는 종목들을 이제 눈여보신다면 재료들을 잘 따지셔야 되는데 이런 이제 대기업과 좀 이제 협력하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좀 이제 눈여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욱더 궁금한데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대기업과 계약도 했는데 또 정부의 핵심 정책 모멘텀도 확보를 했다. 네. 뭘까요? 최근에 이 상승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많이 없었습니다,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한마디 해주는 이 입김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에 관련된 이런 모멘텀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첫 번째 이슈와 두 번째 이슈 이게 두 개를 합치면 이제 복합 이슈가 되죠. 사실상 종목이 한 개 이슈만으로도 10%, 20% 갈 거. 두 개 이슈가 이게 복합적으로 엮이면요. 그럼 이제 30%든 40%든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오픈 베이스라는 종목이 좀 급등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마르스 전문가께서 좀 이제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이라고 하는데, 자, 이 종목도 결국에는 AI 관련해서 좀 이제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았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런 종목이 지속적으로 수평 이동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툭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던 이 남성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남성의 경우에도 일단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이슈와 그리고 이제 대기업과 이제 합작하는 그런 모멘텀 붙으면서 단기에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단기간에 200%좀 넘는 상승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죠. 결국에는 한 개 이슈보다 이 두 가지 이슈 그리고 두 가지 이슈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정부의 이 모멘텀과 함께 엮인 그런 종목들이 좀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힌트라고 하긴 좀 그런데 좀 이제 자동차와 좀 관련된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또 유류세 그 인상 관련된 그 법안이 폐지됐죠. 그러면서 이제 또 기름값이 또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관련된 좀 이제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건지 한번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한번 우리 함께 힘을 합쳐봐요. 일단은 마지막에 조금 힌트를 많이 주신 거예요. 유류세 인상됐으니까 기름값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다른 대체제를 찾지 않을까. 나는 지금 생각하기로는 전기차나 네네. 아니면 네. 수소차.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걸까요? 정부 정책 수혜도 받고 있잖아요. 수소차. 네,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현대모비스 거기 공장에 울산 기공식에 또 이게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라든가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대한민국의 기업들에게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지지와 응원을 한다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번에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대기업과의 연관이 좀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과 연관이 있다 한다면은 친환경 쪽인데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란다면 현대 쪽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 수소차, 넥소라든가 해서 최근에 엮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저희 대장주였죠. 수소차 대장주 유니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다들 아실 거예요.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이 수소 연료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현대차와 좀 독점 이슈를 엮였던 기업이 유니크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니크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그 다음에 한 번도 거의 급등 안 나오고 눌림목을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시장도 저점 찍은 부분에서 이제 반등세를 한번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유니크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른 종을 본다면은 수소 연료 탱크 관련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차와 엮여 있고요. 일진다이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일진다이아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계속 저점을 올려주면서 괜찮은 흐름들,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진다이아 아니면 유니크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니크 일진다이아가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힌트가 더 남아있죠. 한번 더 강한 힌트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기술적 분석에 들어갑니다. 단기 급등 후에 눌림목이 지금 포착되어 있는 상황이군요. 네. 지금 최근에 살짝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좀 이제 대기업과 연관이 좀 되면서 좀 이제 단기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서 좀 이제 살짝 눌리는 모습들이 좀 나아졌습니다. 아까 우리 마르스 전문가께서도 거의 정답에 좀 근접하신 것 같은데 그 정도 친환경 관련주 종목들은 과거에 좀 이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단기에 급등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드린 종목은 좀 이제 단기간에 특히 바닥권에서 좀 이제 거래가 터진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언급해드린 유니크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시 종목으로. 자, 유니크의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2018년도 말이죠. 특히 2019년도 초, 2018년도 말 그 부분 보시면요. 바닥권에서 강한 거래량 터져주고요. 그리고 나서 쭉 200%, 300% 정부 정책 이슈와 그리고 대기업 협력 모멘텀으로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EM 코리아라는 종목도 친환경 관련된 이슈로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한번 나와주고요. 그러고 나서 쭉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사실상 이것은 1차 파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EM 코리아라든지 아니면 뭐 일진 다이아라든지 뭐 유니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과거에 급등했던 전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드릴 종목은 상장 이후 단 한 번도 급등을 한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한 번도 상승 추세를 탔던 적이 없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바닥에서의 이 대량 거래량은 시장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이제 시장의 수급을 끌어모으고 그러고 나서 100%, 200%도 능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고점 대비 50%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좀 신규 상장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물량도 다소 좀 이제 품귀 현상이 좀 나타난 그런 종목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찾아가지고 한번 문자 한번 보내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니크, 일진다이아 전혀 아니다, EM 코리아도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추리해 주세요. 어떤 종목일까요? 근데 이제 제 감이 잡힌 게 뭐냐면은 좀 대장주를 주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대장주가 아니라 아까 아직. 말씀하신 대로 좀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좀 풍기 현상이 일어난 그러니까 물량이 별로 지금 뭐 구할 수 있는 물량이 별로 없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급등이 나온 종목이 숫자 관련주로 한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영아테크란 기업이라고 보겠는데 최근에 현대수소차랑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의 연관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인 수소차 이슈도 같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지금 눌림목을 만들어준 상황에서 단기 급등이 한 번 더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영아테크이지 않을까 한번 한 종목 더 한번 슬쩍 한번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아테크 과연 정답일까요?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메그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런 게 나왔군요. 통합칩. 그러니까 이렇게 칩을 이렇게 하면 다 5G가 되는 건가 봐요. 네, 또 이제 공격하지 말고 우리 같은 처지인데 왜 자꾸 공격하려고 눈빛이 막. 공격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칩은 굉장히 아시겠지만 이 스마트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칩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스마트폰에 가장 중요한 칩이 2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통신 모뎀 칩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AP라는 게 있습니다. 통신 모뎀 칩은 말 그대로 우리의 통신을 담당하는 4G냐, 뭐 3G냐, 5G냐 이 통신을 담당하는 통신 모뎀 칩이고요. 모바일 AP란 이 휴대폰의 이 스마트폰의 두뇌를 담당하는 뭐 컴퓨터로 따지면 CPU 같은 게 모바일 AP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2가지 칩이 원래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이번에 삼성이 최초로 엑시노스 980이라는 이 통신 모뎀과 모바일 AP 칩을 합쳐놓은 SoC 칩을 개발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칩이 2개 있다가 합쳐지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 자리를 차지하는 공간이 작아지니까 휴대폰 안에서도 뭔가 더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전력 양비도 칩 2개에다가 전력을 쏟다가
한 개로 모아놓으니까 전력 낭비가 덜 되겠죠. 그러면은 배터리 더 길게 가겠죠. 그래서 칩을 모아놨다는 건데 아니 뭐 그러면은 전력이랑 그냥 공간 지금 뭐 챙겼다 그거밖에 없습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카메라 뭐 이 몇만화 소냐 몇만화 소냐 하겠는데 이 지금 엑시노스 980을 쓰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1억 800만 화소까지 ISP가 지원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이 카메라가 1억만 화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카메라 능력인데 그럼 카메라 좋은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뭘 했습니까? 5G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5G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랬습니까? 바로 인공지능 시스템이 5G 초저 지연성과 초연결성이라는 이 속도와 빠르기를 가지고 이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클라우드 서버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자기만의 성장, 인공지능의 공부, 인공지능의 개발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걸 우리 컴퓨터에서만 했죠. 이제는 뭐다? 스마트폰 안에서도 이 AI 인공지능이 클라우드와 서버 연결을 하면서 계속해서 인공지능의 발전을 만들어내고 인공지능의 이 좀 더 확률 높은 정답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이 시스템들을 스마트폰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우리가 PC로 보고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들고 다니는 모든 스마트폰이 이제 인공지능이고 모든 지금 분석들, 모든 AI 기능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 5G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기술이 굉장히 발전될 것이고 이 종목이 우리가 충분히 단기 급등이나 단기 상승 나올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두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저도 이거 기사로 봤어요. 그러니까 요즘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CD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설치를 해서 컴퓨터로 게임을 했다가 이제는 모바일로 게임을 했는데 그때도 다운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다운받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게임을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게임을 잘 안 해요. 많이 안 해보신 것 네. 같은데 이 흔히 우리가 플레이스테이션 아니면 엑스박스라는 이 비디오 게임이 있습니다. 네네네. 비디오 게임이 있는데 그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되게 어느 정도냐? 게임 하나가 100기가 뭐 100몇십 기가 이래요. 그럼 100기가가 어느 정도인데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 그 게임 하나 깔면은 휴대폰을 못 쓴다. 예, 게임 하나에 스마트폰 하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용량이 큰 게임들을 이제는 뭐다? 스마트폰으로 몇십 개, 몇백 개를 즐길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은 실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SK가 이 지금 5G를 통해서 실제 지금 뭐라 했습니까? 전국에서 가장 많은 5G 기지국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5G 스마트폰을 지금 공급한 기업이 SK텔레콤이거든요. 근데 그 SK텔레콤이 이 초저 지연성과 초연결성, 이 5G를 이용해서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다는 거. 어떤 협업이냐?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이 엑스박스라는 이 비디오 게임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게임기 아까 뭐라 했어요? 100기가, 150기가 용량이 엄청 커요. 다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 클라우드에다가 올려놔요. 게임을. 올려놓고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그 클라우드에서 실행을 해서 스마트폰에서 게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 모든 저장 공간, 모든 실행기는 다 어디 있다? 클라우드에 있다. 스마트폰은 뭐다? 그냥 게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마트폰에 뭐 용량이 들어가지도 않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뭐 실행이나 CPU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실행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기술력이 대략 3조 원까지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클라우드라는 거예요. 이 용량과 관계없이, 처리 속도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5G만 있다 한다면은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그 5G 기술만 있다 한다면은 바로 지금 당장 용량이 얼마든 간에 모든 것을 실행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게임이라는 거죠. 우리가 게임하려고 지금 5G 합니까? 아니죠. 게임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시스템들, 더 많은 용량들, 오히려 보다 데이터 전산실까지도 우리가 지금 뭐 일반 기업들 가보면은 전산실이 한 층을 다 씁니다. 전산실 가면은 뭐 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이 데이터 센터가 연결이 돼 있죠. 한 층을 다 쓰죠. 근데 그거를 클라우드에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냥 한 방 안에서 그 전산실에 있는 모든 처리들, 전산실의 모든 데이터들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클라우드에 대한 발전들은 뭐다? 5G와 동시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관련주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거사 전문가님, 일단은 저희가 네. 핸드폰 검사를 해요. 네. 5G 쓰세요? 네. 저도 아직 5G는 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지금 LTE를 쓰고 있는데 이제 곧 5G로 바꿀 생각입니다. 저도인데. 저도 해요. 한번 우리 다음에 바꿔가지고 네, 한번 알겠습니다. 속도를 한번 네. 체험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추리를 해볼게요. 클라우드 게임과 관련된, 클라우드와 관련된 5G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 클라우드 기술이라고 하면 이제 5G 중에서도 이제 핵심 5G 넘어서 이제 4차 혁명 관련된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많은 정보들을 이제 가상 공간에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술이죠. 어차피 4차 혁명 자체가 이제 다 데이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5G뿐만 아니라 이제 4차 혁명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판날 것 같은데 클라우드 하면 관련된 종목 하나 생각나는데 바로 나무 기술이라는 종목이에요. 나무 기술이라는 종목도 이 종목 보시면 이제 5G 관련해서 좀 이제 상승했던 종목이고 지금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직접적으로 좀 이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이제 관련된 이슈로서 벌써 한 이제 200% 정도 상승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단기 바닥이 좀 나오는 자리인데 지금 현재 60일선을 돌파해주는 모습들 그리고 양봉이 지금 이제 적산병 세개 그리면서 좀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월봉상의 흐름에서도 강한 아랫꼬리 이후에 또 이제 이 아랫꼬리를 장악하는 그런 장대 양봉이 나옴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관심도 받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저 클라우드 하니까 생각나는 종목 딱 이 종목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무 기술 언급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아니, 또 돈이 나왔어요. 돈. 600조, 이번 600조가 나왔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이 600조예요. 네, 이제 사실상 지금 2023년까지 본다고 했을 때 대략 퍼블릭 클라우드 시스템 시장이 600조에 달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된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대기업이죠.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 알리바바 이 5개 기업 모두 다 지금 투자하고 개발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퍼블릭 클라우드 시스템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퍼블릭 클라우드 시스템이 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한테 이 클라우드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시스템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뭔 소리냐 한다면은 제가 얘기했죠. 아까 뭐라고 했죠? 지금 당장은 게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클라우드에 있는 게임을 실행시켜서 할 수 있겠지만 게임뿐만이 아니라 지금 건물 한 층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실제 아이디 센터라든가 지금 뭐 파주건 많죠? 다 서버 전산실이에요. 그 한 건물을 사용하는 전산실을 클라우드에 다 넣어서 한 방에서 정말 몇백 개, 몇천 개의 기업의 데이터 전산실을 꾸릴 수 있고 그 클라우드 안에서 모든 걸 실행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이미 사업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제공해주고 있는 사업이 바로 퍼블릭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라고 있습니까? 5G에서도 빠지면 안 되는 게 클라우드입니다. AI에서도 빠지면 안 되는 게 클라우드예요. 이미 지금 600조 규모의 사업 규모를 2023년까지 만들어 놓은 게 클라우드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4차 산업이 지속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 5G의 절반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 한다면은 당연히 뭐예요? 가장 이슈가 되고 가장 크게 올라갈 종목이 5G 안에서도 클라우드 관련주가 아닐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얘기했죠. 이번에 오픈베이스가 어제 내려서 오늘 21%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상한가 못 가서 아쉽다고 했죠. 이번 종목은 아마 당일 상한가까지 달성할 수 있을 만한 5G 클라우드 상한가 후속주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가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나무 기술 맞지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어머, 메시지가 왔는데요. 꽃미남 전문가, 마르스 전문가님,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하면서 종목은 나무 기술입니다. 종목이 틀리더라도 읽어주시면 정말 큰 영광입니다 하면서 제임스 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르스 전문가님께 LG U+까지 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줄기가 보이지는 않고 나무 기술이 두 종목이 와 있고요. 그다음에 아메거사 전문가님께 반갑습니다 하면서 영화테크, 그리고 영화테크, 그다음에 CM
CNG 하이테크 확실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 영화테크, 그다음에 히든스탁에서 뵙네요. 영화테크 아닐까요? 라고 보내주셨고 학창 시절 범생이었을 것 같은 암행어사님 하면서 영화테크 정답 하면서 하트 뿅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영화테크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데 과연 정답이 맞을까요? 자, 마르스 전문가님, 요 안에 지금 정답 있어요? 두 종목 와 있거든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은요? 정답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던 종목입니다. 영화테크가 정답이었는데요. 가격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들이 못 맞추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잘 맞추시는 거 보고 맞아요. 상당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그 시청자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영화테크 가격 전략을 공개해야 되겠죠. 네. 항상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한번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이슈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가 이하에서부터 좀 이제 공략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시가 이하에서부터 좀 공략이 들어가고요. 자, 목표가 일단 12,500원 라인대 좀 보고 있습니다. 12,500원 라인대면 목표가 좀 이제 높은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재료가 나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상장 이후로 제대로 된 상승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월봉상의 흐름 봤을 때도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 재료를 통해서 한번 반등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재료를 통해서 실적 개선에 기대감도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손절가의 경우에는 9,700원 라인대로 좀 잡았어요. 손절가 좀 이제 짧게 잡았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바닥 대비 지금 현재 이제 30% 이상 좀 이제 상승한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 출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재료가 장기적인 재료로서 좀 이제 계속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까지 넘어서도 더 반등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이렇게 리스크 관리도 좀 해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손절까지 좀 이제 짧게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12,500원 라인대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9,700원대 참고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영화테크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1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7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어제 히든 종목이 오늘 너무 빵 날아가가지고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종목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G 시장만 본다면은 1경 4천조라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난 규모예요. 근데 그 5G 안에서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5G 안에서 가장 큰 이슈 5G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클라우드고요. AIS도 클라우드고요. 지금 사업적으로 봐도 600조 규모로 퍼블릭 클라우드 시스템 만들고 있는 기업이 바로 클라우드 기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규모로 보든 사업으로 보든 기술로 보든 가장 중요한 게 5G의 핵심은 클라우드 시스템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개해드린 종목도 클라우드 관련주로 오픈베이스를 오늘 하루 만에 21%가량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21% 상승 많이 나왔죠.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다고. 왜? 상한가를 다서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다 이번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클라우드 상한가에 도전하는 이번 종목 내일 당장이라도 아마 장대 양봉으로 깔끔하게 상한가에 마무리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후속주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600조 규모의 클라우딩 시스템을 독점할 수 있으면은 이 5G 상한가 후속주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오후 9시에 마르스 전문가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오픈베이스 21% 후속주 상한가 후속 공개하니까 꼭 참여해서 어제는 못 잡았다. 어제 종목 못 봤다 하시는 분들 오늘만큼은 종목 보러 오셔라. 오늘 9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내일 저녁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목요일인데 좀 이제 목요일 날은 특히 과거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 이런 목요일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순환매가 좀 빠르게 들어가요. 오늘 종목들이 상승했다고 해가지고 또 오늘 상승한 종목들이 내일 상승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순환매 속 좀 이제 눌림목 종목들, 급등했다가 좀 이제 눌리는 종목들을 좀 이제 공략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아까 낙폭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 종목들도 지금 딱 선침해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대낙폭이 나온 종목들이 있죠. 과대낙폭이 나왔다는 것은 대부분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빠진 종목들보다는 대부분 증시가 빠지면서 빠져서. 그렇죠. 증시가 빠지면서 같이 빠진 종목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증시가 반등하면서 좀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대낙폭 이후 좀 이제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 터진 종목들, 특히 대량 거래량, 전일 대비 뭐 1000%, 2000%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종목들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은 분들이 급하다 보니까 상한가를 간 종목을 다음날 찍는 경향이 많아요. 이 현상을 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보통 상한가를 갔던 종목은 다음날 윗꼬리를 크게 달고 빠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격 급하시더라도 상한가 다음날 바로 따라가시는 전략은 절대 금물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거래량이 없으면 종목도 못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강한 종목, 가장 센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저 오늘 장을 보면서 오픈 베이스 올라가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올라갔을까 싶었는데 오늘 또 내일 잘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팍 들어요. 네, 사실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2019년도 5월, 6월에 5G, 이 급락하는 시장에서도 5G 관련주로 제가 50%, 100% 수준에서 말씀을 갖고 알소프트 60%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나무기술 100%라든가 그때 또 오픈베이스 그때 또 60% 찍어드렸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5G 시장이 와서 어제에서 오픈베이스 21% 또 드렸죠. 그래서 5G는 뭐다? 마르스 전문가 아닌가. 그래서 내일자에서 오픈베이스 21% 호수될 수 있을 만한 상한가 후속주, 클라우드 독점 수혜주 한 종목 공개하니까요.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9시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 오후 9시에 바로 참여하셔야 종목 알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해서 종목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